중공업이 배상하라고 했어. 그런데 미쯔비시 중공업이 배상 안 하잖아 결국. 제3자 배상 방식으로 지금 일 처리하기로 우리가 굴욕 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 피해자 중심, 징용당한 피해자들을 중심에 놓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피해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 우린 제대로 된 배상 받는 게 아니다. 미쯔비시는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돈도 10원 한 장 안 내놓고 일본하고 우리 기업들이 내는 무슨 제3의 기금형에서 보상을 한다. 이 보편적 원칙을 거스르는 굴욕외교, 이 강제징용 해법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실리를 얻었는가? 굴욕외교 했어. 그런데 우리가 통 크게 양보했는데 걔는 어떻게 했어? 바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강제징용 문제 일본 교과에서 쏙 빼고 아무런 실리도 못 얻었다 이거지. 외교 정책도 비판을 하는 거야. 마지막 달라.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가짜뉴스다. 이거 다 가짜뉴스야. 진영 논리에 오염된 것으로 치부하는 오염된 것으로 이거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가짜뉴스와 진영 논리에 오염된 거. 그러니까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갖다가 오염된 거라고 보는 거야. 오염된 거. 더러워졌다. 이 필자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가 있는 그대로 팩트라고 진실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이 필자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갖다가 아예 다 가짜뉴스 탓이야. 진영 논리 탓이야. 진영 논리가 뭐냐? 어떤 민주 진영,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어떤 진영의 대결 논리. 진보 진영에서 우리 보수 정권을 갖다 까기 위해서 그냥 막 만들어내는 말이야. 가짜 뉴스로 오염된 거다. 이렇게 치부 격화시키는 거지. 약간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갖다 못 본 척하는 거야. 그냥 일부러 외면하는 거야. 치부 뭐 외면하고 같은 말로 쓸 수 있겠네. 그러는 한 끊고 윤 대통령이 너의 미래는 초라한 1주년 성적표를 벗어나 힘들 것이다. 너 계속 이렇게 지지율 바닥을 칠 거야. 자, 다음 글도 굉장히 기는데 끊어 읽을게요. 오로지 여야, 기업, 노조, 도시, 농어촌, 수도권, 지방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공영 공생하는 공존의 질서 속에서 이런 질서를 갖춰야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대열에서 나오지 않도록. 자, 여기서 나오네. 아까 내가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대열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게 대표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잘 쓰는 표현이에요. 대열, 나고. 대열에서 나고지 않는. 왜 대열에서 나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옛날에 데모를 하잖아. 이제 시위를 하잖아. 거리 나가서 체류탄 맞으면서 이제 쇠파이프 들고 시위를 하게 되면은 스크럼을 짜요. 스크럼. 이렇게 이쪽에 이제 같은 동료들하고 이게 대열이야. 이 대열에서 나고 하지 말라. 대열에서 나고 하지 않도록 이건 전형적인 운동권 표현이야. 이거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대열에서 나고 하지 말라. 단 한 사람의 하고도 대열에서 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표현.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사람이에요. 이제 보니까 김종철 교수가. 자, 무슨 얘기냐? 여건, 야건, 기업, 노조 모든 집단이나 어떤 계층 간에 다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질서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국가 권력의 지상 과제다.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너무 한 극단으로 쏠려 있다는 거야. 극우로. 그래서 왼쪽 진보 진영에 있는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를 너무 탄압하고 있다.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도된 잘못된 이라는 거 같은 거예요. 잘못된 이념 통치의 주술을 풀어라. 이념 통치 그만해라. 그리고 민주공화 헌법의 상생 원리에 따라서 국민의 자존과 국가 이익을 교차시키는 실용 정치로의 전환만이 윤 대통령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그래서 이 글은 분명히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이 글은 경향신문 칼럼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비난을 한 건데, 자, 이 비난을 갖다가 100% 옳다 그러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야.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의 몫이고, 나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글을 갖다 100% 찬성한다, 반대한다, 몇 프로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야.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설 스토리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주장이 옳다 그러다보다는 이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논리 흐름 과정이랄까. 그리고 그 과정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상식으로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하세요라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길게 썼는데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 가는지, 그리고 중간에 이 두 단락은 사실 없어도 되는 단락이었어. 그런데 약간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은 필자가 좀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어쨌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정치 제도 자체가 약간 좀 취약점이 있다는 부분을 갖다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의 사례를 소개를 했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민심을 받들어라. 그리고 지금 취임 1년차 갈라치기 정치, 이념 통치로 약간 화합이나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고 소통의 정치를 하지 않고 아군과 적군, 내가 아니면 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비난을 했는데 좀 어려운 글이더라도
바쁘시더라도 퇴근하기 전에는 꼭 한번 읽어보면 내일 다시 볼 거 아니잖아, 그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은 조금 그래도 남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